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유부남 겜더가제입니다. 오늘 해볼 추억의 게임은 2005년에 출시한 실크로드 온라인입니다. 8, 9세기 실크로드를 배경으로 역사와 판타지를 섞은 세계관을 가진 게임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실크로드는 초원길 서버 1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채널은 위메이드맥스와 피망이 있는데 피망은 현재 신규 가입이 불가라서 위메이드맥스 사이트에서 가입하고 접속하시면 됩니다. 실크로드 세력은 중국과 유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만 있었는데 유럽이 추가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유럽으로 선택해서 플레이를 해보았습니다. 외모는 세세하게 조정은 안되고 각각 외모가 이름까지 지어져 있어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각각 외모마다 스토리 설정을 해둔 것이 신기합니다. 추후에 게임 플레이할 때는 지장이 없기에 마음에 드시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무기는 지금 골라도 나중에 스킬을 어떻게 찍냐에 따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서 지금 결정하셔도 나중에 바꾸실 수 있습니다. 총 9종류의 무기가 있고 각 무기마다 찍는 스탯이 다릅니다. 힘 캐릭으로 할지 지능 캐릭으로 할지 결정하신 후 무기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간지 무기인 투핸드 소드로 플레이를 해보았습니다. 방어구에도 3종류가 있는데 각 방어구마다의 특수 옵션들이 있으니 직업에 맞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헌터와 도적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직업은 무역 컨텐츠 할 때 필요한 직업들인데 초반 플레이할 때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추후 무역 관련 컨텐츠에서 무역품들을 약탈하고 지키고 이런 것을 하는 것 같네요. 그래픽이 생각보다 좋네요. 이것도 오래된 게임인데 이 정도 그래픽일 줄은 몰랐습니다. 역시 퀘스트 NPC가 바로 옆에 있네요. 그래도 가장 궁금한 건 신규 유저 지원템이죠. 가방에는 펫으로 보이는 돼지 한 마리와 몇 가지 주문서들이 있습니다. 마을 중앙으로 가보면 보급 NPC들이 있는데 각 레벨마다 장비를 지원해줍니다. 무기와 방어구들은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어서 초반 써보고 싶은 장비 받아서 체험해보시면 됩니다. 여기 약품 보급 NPC에게선 무한대로 소모품들을 받을 수 있어서 물약 걱정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레벨이 오르면 물약들도 더 좋은 것으로 보급을 해줍니다. 실크로드의 퀘스트 방식은 이런 초소마다 NPC들이 있어서 그 초소의 퀘스트들을 다 완료하면 다음 초소로 안내해주는 방식입니다. 아쉽게도 실크로드는 자동사냥을 지원을 해주지 않네요. 자동사냥의 길들여진 몸이라 자동사냥 있는 걸 선호합니다. 양손검은 공속이 너무 느리긴 한데 한 방 한 방이 묵직하네요. 스킬은 랩업을 할 때마다 포인트를 받는 것이 아니고 스킬 경험치를 따로 받아서 스킬 랩업하면 포인트를 주는데 그 포인트로 각 마스터리를 올려서 스킬을 배우는 방식입니다. 공략을 찾아보니 나중에는 여러 마스터리 스킬들을 배워야 해서 스킬 포인트 작업을 했다고 하네요. 그것도 초반에 해야 하는데 신규분들이 그 스킬 포인트 작하다가 지루해서 못 버티고 떠난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동사냥은 아니더라도 자동물약 기능은 있군요. 이것마저 없었으면 몸과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퀘스트 방식은 몬스터를 잡아오고 퀘스트 아이템을 얻고 마을로 배달까지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배달까지 하면 다음 초소의 퀘스트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초소까지 뛰어가야 하는데 거리가 좀 멀어서 그게 좀 힘들었습니다. 초소까지 포탈을 만들어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여기 NPC에게서 견습소 관련 튜토리얼을 받게 되는데 견습소는 스승과 제자와 같은 시스템입니다. 일정 레벨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방식인데 졸업할 때 대량의 경험치를 주므로 후견인 매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셔서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다음 사냥터로 뛰어가야 하는데 초반에는 뛰어가는 동안 배경들이 멋져서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네요.
처음 지급해준 장비를 풀세트로 입어보았는데 전쟁에서 고기방패로 돌진하는 신입병사 느낌이네요. 각 마스터리를 올리게 되면 그 마스터리 스킬들이 1%씩 성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배울 수 있는 마스터리는 캐릭터 레벨의 2배수로 배울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2가지 마스터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몬스터들 중간중간 이렇게 덩치가 큰 몬스터인 챔피언 몬스터가 있는데 경험치와 보상을 좀 더 주는 것 같습니다. 대시 스킬을 배웠는데 묵직하고 시원한 한방이네요. 단점은 준비 동작이 조금 긴 느낌입니다. 실크로드만의 특별한 시스템이 있는데 바로 환 시스템입니다. 왼쪽이 상단 캐릭터 사진 옆에 분홍색 구슬이 있는데 사냥을 하게 되면 구슬이 차게 됩니다. 구슬이 모두 찼을 때 탭키를 누르면 발동하는데 광전사의 버서커 모드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외형은 무슨 악마와 같은 형상입니다. 이동 속도도 빨라지고 공격력도 상승되어 환복 맞은 느낌이네요. 환 모드는 1분 동안 유지하게 되는데 1분 동안은 정말 사냥할 맛 납니다. 대신 환 모드가 끝나면 잠시 현자 타임이 오게 되네요. 레벨 5 이상 되면 핑크 돼지를 쓸 수가 있는데 깜빡했네요. 자동 루팅을 해주기에 꼭 필요한 펫이죠. 자동 사냥만 있으면 탁인데 아쉽습니다. 여기 귀중품 교환 NPC에게서는 사냥에서 얻은 주화로 아이템을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레벨업을 할 때 보급해주는 장비보다는 성능이 높아서 모두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주화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 무기 정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장비들은 1차, 2차 이렇게 차수로 나뉘게 되는데 최종 8차까지 장비를 지급해준다고 하네요. 펫 정보를 보시면 펫 이름과 펫 가방, 자동 루팅 기능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펫 기능에서 부산물 획득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8레벨에 보급해주는 장비에서는 듀얼엑스로 받고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듀얼엑스는 마스터리와 스탯이 양손검과 동일해서 문제가 없더라고요. 지급해준 장비들은 분해가 가능한 때 파그에론도라는 아이템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장비 아이템 말고도 몬스터한테서 먹은 잡템들도 분해가 가능했습니다. 분해를 하게 되면 장비 등급에 따라 4가지 속성의 원소를 얻을 수가 있는데 뭐에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방이 좁긴 한데 모두 다 분해를 해봤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분해하지 말고 잡템, 장비들은 모두 상점에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1초소 퀘스트를 모두 완료를 하면 이제 다음 초소로 이동해서 퀘스트를 받게 됩니다. 여기 초소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퀘스트를 받게 됩니다. 좀 전에 보급받았던 도끼는 한두 번 휘둘러 봤는데 느리지만 강력한 한방인 양손검이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양손검으로 바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곰들은 신기하게 마법을 사용합니다. 판타지는 역시 다릅니다. 몬스터들이 챔피언만 있는 줄 알았는데 덩치가 더 큰 자이언트 등급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 덩치면 필드보스급이네요. 혹시 몰라 잔목정 이후 잡아보았습니다. 다행히도 환구슬이 꽉 차 있어서 헌모드로 잡아보았는데 피통과 공격력이 강력해서 못 잡을 뻔했습니다. 기본 몬스터들의 10배 넘는 경험치를 주네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 계속 잡는 건 비효율인 것 같습니다. 자이언트 등급을 보다가 챔피언 등급을 보니 귀여워 보이네요. 드디어 인간형 몬스터를 잡는 퀘스트입니다. 이게 유럽 세계관이라 몬스터들 외형도 이름도 유럽 분위기가 팍팍 나네요. 랩업을 해서 방어구를 다음 세트로 입어봤더니 이제 유럽풍 기사 느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냥을 하던 도중 저 머리 위에 갑자기 화살표가 생기더니 저 멀리서 켈베로스 같이 생긴 애가 몬스터를 소환하더니 절 공격하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 맞았더니 키가 많이 달아서 도망을 쳤는데 이속이 빠른 켈베로스만 쫓아오네요. 여러 게임에서 켈베로스를 많이 봐왔지만 몬스터가 켈베로스를 타고 댕기는 건 처음 보네요. 등급을 보니 유니크 등급입니다. 진짜 필드보스인 것 같네요. 환모드로 도전해봤습니다. 몇 대 못 버티고 죽었습니다. 레벨도 높고 파티 플레이로 잡아야 할 것 같네요. 실크로드 퀘스트는 점점 갈수록 잡아야 할 몬스터 마리수가 많아져서 지루함감이 있는데 가끔 저런 자이언트 몹들이 나와서 긴장감을 주는 점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몬스터 크기를 뭔가 잘못 계산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나중에 진짜 월드보스는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하네요.
퀘스트를 다 하고 나서 NPC에게 가는 길이 너무 멀어 환모드로 빠르게 가기도 했습니다. 8레벨마다 아이템을 보급해주는데 초반에 랩업 속도가 빠르다 보니 너무 장비를 자주 갈아입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조화로 사는 무기는 텀을 두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레벨 70일까지는 골드가 안 떨어지고 조화로 게임하는데 필요한 아이템을 사다 보니 편해서 좋긴 한데 가방을 열면 항상 돈이 빵원이 있어서 뭔가 가난한 느낌을 들었습니다. 이제 퀘스트를 하는데 종류별로 합쳐서 100마리 이상을 잡아야 했습니다. 초반이다 보니 사람도 없고 몬스터를 잡고 득템하는 재미도 없다 보니 너무 지루한 감이 있어서 홈페이지 정보를 보다 보니 이 유럽 캐릭터는 초유의 업데이트가 된 직업이고 원래는 중국 세력만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 세력 쪽은 솔프리주의 스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유럽 세력의 직업들은 파티 플레이에 맞는 스킬들로 추후에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개발 당시 중국, 유럽, 이슬람 세력으로 계획이었는데 아직 유럽까지만 구현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 도중 고민을 하다가 중국 세력 쪽이 오히려 추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캐릭터는 여기까지 키우고 중국 세력 쪽 캐릭을 키워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솔로 플레이에도 적합하고 요새 무협 게임 위주로 하다 보니 중국 캐릭 키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유럽 캐릭터 플레이한 부분이 짧긴 했지만 설명할 부분이 많아 중국은 2편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실크로드를 즐겨보았습니다. 실크로드는 예전에는 못해보고 명성만 들었던 게임이라 기대를 많이 했던 게임인데 그래픽이 2005년에 출시한 게임치고는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인 실크로드 중국편도 빠른 시간 내에 업로드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보고 싶으신 게임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